임진왜란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죠. 오늘은 임진왜란이 왜 발발했는지, 우리는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몽진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몽진이란 덮을 몽, 티끌 진이라는 한자를 써서 먼지를 뒤집어 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난리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선조의 몽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기세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일단 부산으로 처음 침략을 할 때부터 조선이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정확히는 막을 생각도 안 합니다. 단순히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런 왜구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부산진성이 하루 만에 함락이 되고 일본군은 대구를 지나 충주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조선은 당시 베테랑 군인이었던 신립 장군을 투입합니다. 충주성이 함락되면 그야말로 한양이 코앞이고 한양까지 일본군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력 요충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신립 장군이 완패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몽진을 하는 것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선조 자신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몽진은 그냥 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전술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사실 고려시대 때는 몽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란이 침략했을 때 나주로 몽진을 했었고 여진이 침략했을 때는 강화도로 몽진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몽진이 나름 성공을 해서 적들을 몰아내고 고려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몽진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선조의 몽진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삼국지의 유비는 신야성을 버릴 때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도망가기도 했었는데 선조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고 본인만 계속 북으로 도망만 갔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결국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해서 나름의 반전을 이끌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몽진이 진짜 전략일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오늘 계속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이니까 임진왜란과 몽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당시에 일본이 우리와 싸웠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자기네들은 명나라를 치고 싶은데 그러자면 조선을 지나야 하니까 길을 비켜달라는 거였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정말 길만 빌려달라는 거겠습니까? 길을 열어주면 쌀도 달라고 할 거고 여러 가지 수탈도 일삼을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조선은 거절을 했고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을 이끌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를 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을 점령을 하고 명나라까지 점령을 한 뒤에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정복을 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죠. 그리고 거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영파라는 곳에 막부를 세워 그곳의 실권을 장악하겠다는 본인만의 목표도 세웁니다. 영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파가 당시 세계 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은은 세계의 통용화폐급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 유럽에서의 은 시세랑 명나라의 은 시세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 내기 좋았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금 하나에 은 12개가 필요했는데 명나라에서는 금 하나에 은 6개만 주면 됐으니까 유럽에서 은을 가득 싣고 와서 금으로 다 바꾸고 그 금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가서 은으로 바꾸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영포는 엄청난 양의 은이 몰리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곳을 장악을 해서 세계의 무역을 장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당시 세계의 정세를 반영을 해볼 때 임진왜란은 단순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승범 교수님이 언급을 했듯이 16세기 대항해 시대에서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자 했던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 인도를 치고자 했던 국제전이었으며 북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명나라 국제질서의 해양 세력이 최초로 도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당시에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러한 정세도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일본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걸까요?
임진왜란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200년 만에 처음 발발한 전쟁입니다. 그동안 조선은 여러 오랑캐들의 침입은 겪어왔지만 제대로 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 자체가 미흡했고 군사들도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에 끊이질 않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을 당시에 일본의 군사들은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일당백들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태평성대를 이어온 조선의 안일함도 패배에 한 몫을 더했습니다. 200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국방비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그럴 돈이 있었으면 한 푼이라도 명나라에 더 조공을 해서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던 조선과 일본이 만났으니까 어쩌면 승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임진왜란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일본군의 조총입니다. 조총이라는 무기는 갑옷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원거리 화기였기 때문에 두꺼운 갑옷을 입은 중장기병이 대세였던 전쟁의 흐름을 경보병으로 바꾼 혁명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선도 당시에 승자총통이라고 하는 원거리 화기를 보유하고 있기는 했는데 보조사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단점과 발포까지 9초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 이것 때문에 조총에 비빌 수가 없었죠. 그럼 왜 조선은 조총이 없었냐? 아닙니다. 조선도 조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을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에게 구입한 조총 2자루를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대량 제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조총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상품 가치가 높았던 것이 큰 몫을 했죠. 반면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조총을 하사받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창고에 받아뒀다고 합니다. 조총이 좋든 나쁘든 조선은 전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뜯어서 다시 조립해보고 대량 생산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자,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다시 선조의 몽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조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몽진을 거듭을 했어요. 그게 나름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조 몽진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 일본군이 그곳을 함락하는 과정이 거듭됐기 때문인데요. 선조가 맞서 싸웠으면 진작에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몽진이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선조가 저지른 짓들이 차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록도 있네요. 몽진 중에 임진강을 만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선조를 위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이 집에 문짝을 떼어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을 무사히 건넌 선조가 이후에 한 행동은 일본군이 같은 방법으로 강을 못 건너게 인근의 민가를 모두 철거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개성과 평양성에서도 선조의 토사구팽은 계속됐습니다. 선조의 악명을 전해받은 평양성의 주민들이 선조의 평양성 입성을 막아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선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말로 백성들을 회유를 해서 평양성에 결국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대동강 방어선을 함락하기 직전에 이르니까 선조가 백성들한테 했던 말을 저버리고 또 북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사겨야 할지. 선조는요, 심지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에 망명 신청까지 합니다. 명나라에서 받아줬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명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고 결국에 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결국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명나라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조선에 투입합니다. 처음에 명나라는 군대 투입을 주저했어요. 조선이 너무 빨리 무너지니까 오히려 이게 조선이 일본이랑 짜고 명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첫 전쟁에서 명나라가 일본에 참패를 하기는 했는데 명나라의 참전 자체가 일본한테는 위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일본은 북진을 잠시 멈추고 남쪽 진지 수호로 작전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조선의 의병들이 나타나고 이순신의 활약까지 겹치게 되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퇴각을 하게 되면서 7년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선조도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겠죠. 그동안 도망치면서 본인이 저지른 일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선조 말을 들을까요? 선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포장하기 시작했죠. 명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고 본인의 몽진은 명나라의 군대가 오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명나라 덕분에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했으니 나의 선택이 옳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전쟁 이후에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당시에 선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수가 있습니다. 몽진을 도왔던 사람들이 대거 호선 공신으로 책봉이 됐고, 반면에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나마 공신 대접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전사한 사람들이어서 공신의 혜택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글의 제목을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몽진은 타당했나? 라고 적었죠. 이에 대한 답은 나온 듯 하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조의 몽진은 왕이 잡히면 전쟁이 끝나버리는 당시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일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조가 취한 행동들, 거짓말, 토사구팽, 망명신청, 전우수습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선조의 몽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도망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몽릉성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선의 정치에 부흥을 이끌었던 총명한 왕 선조. 하지만 몽진 하나만으로도 그러한 업적이 모두 깎일 만큼 몽진은 선조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를 제가 다시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네요. 오히려 선조가 얼마나 나쁜 왕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유, 나쁜 놈.